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문가 패널 시간에는요, 오래간만에 또 자리에 모셨습니다. 전문가 중에 전문가, 커머셜 부동산계의 1인자라고 저희가 자칭 타칭이죠. 저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네. 자, 안드레아스 유엔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전쟁이 나가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냥 전 세계가 지금 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을 갖다가 하마스가 공격을 하는 바람에, 근데 이게 전쟁이 장기화되면 자칫 굉장히 가스값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사태가 좀 심각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당연히 경제적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미국 부동산에도 어떤 영향을 주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저희가 이 주제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영향이 좀 있습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죠.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만큼의 지식도 많이 쌓였고 한번 같이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가장 직격탄을 맞은 가격이 뭐죠? 저는 아무래도 가스값이 아닐까. 가스값이죠. 특별히 이것이 중동이다. 네, 그렇죠. 이러면 당연히 가스값이 먼저 올랐고, 자, 가스값 하면 생각나는 것이 인플레이션.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물가의 상승의 요인 중에 하나가, 자, 우리는 가스라고 얘기하지만, 가스 하니까 남일 같은데, 사실상 가스 하면 유틸리티. 아, 맞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운전하는 데 있어서 가스값이 올라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트래블링. 네. 모든 게 다 좀 절제하게 되는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되어지는 거고, 또 이것이 조금 자극적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서서히 날씨가 겨울 날씨로 접어들죠. 그러니까요. 이게 조금 또 다른 측면이겠죠. 자, 전기값이 올랐을 때는 여름이 직격탄을 받는데, 아무래도 가스값이 오르면 겨울이 직격탄을 또 받는 거죠. 자, 재밌는 현상 분명히 벌어졌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작년에? 우크라이나 전쟁. 아, 그렇네요. 그때도 가스값이 문제가 됐었어요. 그렇죠. 이거 한번 되짚어 보자고요. 자, 가스값이 올라갔다. 직격탄 또 맞는 것이 스탁 프라이스. 맞습니다. 또 갑자기 일시적으로 떨어졌죠. 자, 우리가 잘 아시는 투자의 어떤 많은 채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스탁은 데일리 베이시스로 왔다 갔다 하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커머셜 부동산은 데일리 베이시스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폭이 크겠죠. 자,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트렌드라는 것이죠. 자, 스탁 프라이스가 계속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것을 5년이고 10년이고 묵혀놓으면 어떻게 된다? 결과적으로는 상승에 있다. 왔다 갔다 상승의 그래프를 올리듯이. 자, 커머셜 브로커는 이 그래프 자체가 슬로우하게 움직이지만 이 또한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올라가 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무리 다른 방법으로 이해를 하려고 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이 사태와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라는 이 사태와 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를 살펴보면 아마 답이 나오겠죠. 그렇네요. 그렇죠. 자, 뻔합니다. 자, 전쟁. 자, 뻔하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직격탄을 맞는데 자,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어떻죠? 지금 이제 내려가고 있었죠. 그러다가 안정권으로 접어들다가 다시 반등을 했죠. 한 3개월 전부터. 그러다가 8월. 자, 9월에서 똑같죠. 지금 이제 3.7%. 그전에 3점 올렸었고. 혹시 작년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나기 전에 언제쯤이면? 그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2월 말에 일어났죠. 그렇죠. 한 3월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 2월 말에 일어났으니까 2월 달쯤에 그때가 아마 7% 조금 넘었을 겁니다. 7.9%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또 다른 차이점이 있죠. 이자율입니다. 아, 이자율. 이자율이 빅 디퍼런스입니다. 야, 그쵸. 우크라이나 전쟁 벌어졌을 때는 이자율이 거의 제로 수준이었어요. 지금 한번 보죠.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프라임 레이시 뭐죠? 지금은 9%. 8.5%. 정확하게 8.5%. 자, 그 당시에 3월달 기준으로 보자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바로 일어난 후에 그때의 이자율이 3.5%였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프라임이. 왜냐하면 이제 연방 기준금리가 거의 제로 수준이었으니까. 그때만 해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다가 그렇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서 가스값부터 시작해서 우크라이나는 특히 식량난. 아, 맞습니다.
채소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이 인플레이션 자체를 올려버렸던 맞습니다. 그런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자율이 확 떨어져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공통점을 알고 가자고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심리적으로 자, 하이어 리스크가 됐겠죠. 그렇죠. 스탁도 요동을 치고 가스 프라이스도 오르고 모든 것이 이제 하이어 리스크 마켓으로 접어듭니다. 그냥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불안하니까. 모든 상황이. 자, 투자 심리가 흔들립니다. 자, 이럴 때가 있는데 과연 디퍼런스는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때의 디퍼런스는 이자율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이자율이 3.5였으면 이 인플레이션과 이런 가스값이나 이런 모든 것을 잡기 위해서 페드가 할 수 있는 것은 금리를 올리는 거였죠. 올리면 투자 심리로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아 나간다라는 정책이었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금리가 거의 탑을 찍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올릴 수가 있나요? 그거가 지금 골치가 아픈 문제가 됐어요. 이게 이제 연준에서 올리냐 안 올리냐 가지고 말이 너무 많아요, 지금. 한 번 더 올릴 것 같다는 얘기도 있고, 막 여기서 멈출 것 같다. 그래 봤자 이제 이 전략이 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돼버리면 사실상 모든 경제 자체가 마비가 됩니다. 그렇죠. 본인들도 알고 있는 거죠. 한계점을. 자, 그래서 그것은 만지작거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자율만 가지고 따지는데요. 자, 투자 심리에 의해서 자극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한 가지 잊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자율이 떨어졌다고 해서 이런 문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뱅크의 가이드라인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죠. 지금 현재, 자, 1년 전, 1년 이전, 그 당시 3.5를 줄 때의 뱅크 가이드라인 자체는 조금 느슨했었습니다. 웬만하면 융자가 나오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 트랜잭션에 대한 액션이 어마어마하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 데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충격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이미 웬만한 투자자들은 훅 빠져나가는 이런 현상을 보인 반면에 자, 지금 투자 마켓 자체는 빠져나갈 거품 자체는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이전 같은 경우에 커머셜 론 하면 25%로 다운이 가능했다면 이제는 리테일 빌딩 같은 경우는 25%로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오, 그래요? 네. 그 얼마나 그러면? 자, 리테일 빌딩, 저는 리테일 쇼핑몰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죠. 뭐 오피스 빌딩 같은 경우에는 택도 없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리스크가 있고요. 근데 리테일 빌딩 같은 경우에 서서히 35%의 미니멈을 요구하고 있어요. 미니멈 35%? 그렇죠. 이게 뭐 그냥 아예 사버리죠. 그 돈이 있으면. 많이 바뀌었죠. 자, 이런 상태에서 빠져나갈 사람은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켓에 대한 변화가 작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거품이 빠져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쟁이 나서 이렇게 해도 흔들릴 수 있는 변화 자체가 이전처럼 샤킹의 모먼은 아니다. 라는 이런 결과를 저는 드리고 싶고요. 자, 우리가 이 하마스 사태를 보면서 입는 피해는 과연 무엇일까? 확전 가능성 아니겠습니까? 확전이죠. 만약에 그래서 뭐 지금 시리아라든가 특히 이란 같은 경우가 전쟁에 가담을 하게 되면은 그럼 이제 석유값이 확 올라갈 수밖에.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에너지 프라이스에 대한 상승. 그렇죠. 자, 이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어떤 제약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자, 지금도 똑같은 상황, 제가 저번 작년 이전에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예측을 했었죠. 이자율이 분명히 스카이라켓으로 올라갈 것이다. 한번 비디오를 돌려보면 뭐 그런 예상들을 이미 해왔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런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그러면 무엇이냐? 일단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는가? 그것이 질문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자율은 올라갈 만큼 다 올라갔는데 그렇죠. 이 상황에서 지금 가스값도 오르고 리스크 요소가 자꾸 커지면 그러면 부동산 값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뭐 5만 가지 생각을 지금 다 해보는 그렇죠. 거거든요. 저는 처음에 영상을 찍을 때부터 늘 이 자본주의 사회, 이 이코노미,
자, 이것의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면 부익부 빈익빈. 네.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을 공정하게 가는 게 바로 공산주의 아니겠습니까? 네. 자,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지역마다의 편차가 더욱더 심해질 거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이 마켓을 보면 핫한 동네는 더 핫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소위 말하는 우리가 지금 애틀란타에 살고 있지만 애틀란타는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뭐 맞습니다. 물론 텍사스도 지금 그런 쪽이고. 네네. 그러나 빠져나갈 곳들은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생기고요. 네. 뿐만 아니라 리스크가 올라갈수록 투자 집중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 그렇겠네요. 무엇에? 특정한 물건에. 그렇죠. 예. 왜냐하면 사람 심리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되는 거에다 투자해야죠. 되는 거에 투자하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어떤 현상이었습니까? 네. 이런 마켓, 저런 마켓, 뭐 오피스, 뭐 여러 군데로 분산이 되었다면 네. 자, 요즘에 투자하시는 분들 누가 오피스에 투자하겠습니까? 그렇죠. 안 하죠. 이렇게 공포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놨는데 네. 아무도 안 하죠. 네. 자, 그러면 어떤 것에 집중한다? 롱텀 컨트랙으로 되어 있는 그런 테넌트를 원하는 거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왔던 차일드 케어. 네. 제가 네. 재밌는 게 뭐냐면 네. 이전부터 차일드 케어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죠. 그렇죠. 네. 자,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네. 차일드 케어가 원래는 일반적인 마켓일 때 6.25에서 6.5의 캡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됐었어요. 네. 자, 그런데 제약이 뭐였습니까? 이자율이 확 올랐네요. 그렇죠. 자, 이러다 보니까 거품이 빠져나가면 less demand가 되는 거죠. 네.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디맨드가 그만큼 없어요. 예. 그러면 파는 사람이 불리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낮은 가격에 팔아야겠죠.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그런데요. 자, 그러니까 네네. higher cap rate이 돼버렸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7%의 캡까지도 보는 수준의 단계가 갔단 말이에요. 아, 물건 값이 떨어지면서 캡이 올라갔다? 그럴 네.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 테넌트로부터 걷어들이는 렌트 수입은 똑같은데 만일에 그 물건 값을 이전보다 조금 더 딜을 해서 싸게 살 수 있다면 당연히 하이어 캡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그렇죠. 6.5에서 거래가 되던 것이 네. 7% 정도, 6.8에서 7% 정도 캡으로 살 수가 있었는데 자, 이런 이스라엘 전쟁이 터졌어요. 네. 과연 똑같이 살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왜? 투자자들은 이런 물건에 또 몰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또 디맨드가, 수요가 올라가면서. 그러면 하이어 디맨드가 되죠. 네. 그런데 서플라이는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있고. 그러면 7%에 받던 물건들이 비싼 이자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것이 이제 서서히 6.75나 이렇게 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런. 왜? 필요한 사람들은 투자를 해야 돼요. 자, 여기서 필요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커머셜 물건을 팔았어요. 네. 이전에 싸게 샀던 것을 좋은 가격으로 팔았어요. 그럼 네. 결국에 네. 거기에 따른 세금을 내야 돼요. 1031 얘기가 나올 수밖에 1031 없네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네. 물건은 찾아야 돼요. 그렇네요. 그런데 지금 1031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네. 이런 오피스나 리테일들이 비어있네요.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그건 살 수가 없죠. 특별히 한국 분들 못 네, 사는 네,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네. 이런 물건들로 서서히 배를 갈아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왜냐하면 개런티돼 있는 프랜차이즈, 네. longer term contract 네. 이런 것들로 배를 갈아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투자자들이 이쪽으로 몰리면서 네, 네. 정해져 있는 물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건의 수량은. 네. 그러니까 서서히 higher demand가 결국에는 좀 더한 purchase price로 generate 하다 보니까 네. 들어오는 렌트비는 정해져 같은데. 있는데 네. purchase price가 올라가니까 결국에 이것은 lower cap rate로 떨어지는 거죠. 그렇네요.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 돼버리는군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네. 앞으로 일어날 부분들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의 우리가 이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에 대해서 좀 정말 한 1, 2년 되어 가죠. 네. 이런 시간 동안 계속 뭐 이전 영상을 되돌아 볼린다면 네. 거의 뭐 솔직히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네. 그러나 상황이 이렇게 저렇게 변하겠지만 한마디로 응용일 뿐이지 네. 늘 똑같은 컨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사실은 저희가 생각을 좀 해보면은 이스라엘이 주변의 중동 국가하고 전쟁을 그렇게 오래 한 적은 별로 없었어요. 네네네. 대부분 짧았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그냥 짧게 끝난다 그러면 사실 별 영향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네. 따지고 보면. 그리고 또 뭐 솔직히 아시다시피 경제는 스티뮬레이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솔직히 뭐 이게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솔직히 감사한데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체감을 못 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네. 미국이랑 EU랑 뭐 거의 네.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 다 합쳐도 미국에게 안 되죠. 솔직히 안 되잖아요. 네. 뭐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문화적으로나 이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전 세계를 주도한다고 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미국 안에서 돌아가는 경제가 스티뮬레이션이 필요하죠. 네. 근데 이럴 때마다 꼭 뭐가 터져요. 터지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라는 네.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일들이 네. 이번만 하고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올 것인데 네. 그럼 그럴 때마다 당황하느냐? No. 이제는 역사를 통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디테일하게 얘기했다가 자칫 음모론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은 하여튼 역사를 우리가 되돌아봤을 때 이런 일들은 항상 우리 미국 경제를 자극하는 자극이 필요한 시점에 늘 있어 왔었던 일이었다라는 힌트만 드리고 일단은 저희가 너무 많이 염려하지는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럼요. 뭐 지금 솔직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 충격이었지만 네. 이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면 끝나면 네. 리세션이 올 가능성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건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고 계속 우리는 거기에 주어진 상황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네. 우리가 뭐 작년만 하더라도 이런 8.5%의 프라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8.5 프라임이라는 이것을 안고도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 마켓은 무난하게 돌아가고 있고 지금이 저 같은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또 그렇게 딜이 진행되고 있고 네. 자 지금 제 투자자들은 상당한 이익을 보시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하이어 캡 레이스로 지금 우리가 퍼체이싱을 하는 중이거든요. 네네. 좋은 찬스를 잡으셔야 돼요. 자, 들으셨죠? 이제 전쟁이 벌어져서 저희 미국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이 있을까? 제가 우려하는 마음으로 이제 전문가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크게 염려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위기 현상들이 만들어질 때 기회가 더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궁금하신 분들 혹은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분들하고 상담을 해서 결정하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당연히 안더라스 윤 대표님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가장 알고 있는 분 중에서 가장 뛰어난 판단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자, 오늘도 아주 좋은 말씀 계속해 네.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또 조언해 주시고 싶으신 얘기 혹시 있으시면 첨언해 주실 얘기. 뭐 충분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여기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저희 귀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